작가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페이지가요 98페이지 김기택의 벽이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좀 강인한 인상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57년생이시고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안양, 경기도 안양 출생이시고요. 이분의 경향이 여기 작품의 새,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 멸치,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볼까요? 지금 수능에 2번이 나왔는데요. 이 15년 수능, 올해 25년 수능이거든요. 26학년도. 이제 10년 텀인데, 여기는 이제 4년 텀이고요. 그럼 만약에 올해 25년에 출제된다면 텀이 6년이 되겠죠? 잠깐만요. 쌤이 기침을 좀 나서, 장기침을 나서 시간을 멈추고 싶은데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작가고 하지만 6년 텀은 좀 짧지 않나. 윤동주의 어떤 클래스에 비하면 기기적의 어떤 이제 중요도가 좀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최근에 더군다나 6년 전에 나왔다면 10년에 3번 나오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별표를 3개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개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벽이라는 작품인데 되게 상징적인 제목이죠. 그러면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상징적 의미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작가와 제목 살펴봤고요. 이제 보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이제 3번 보기인데요. 아까 병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나가 되겠고, 일상적 공간은 시에서 전동차가 나옵니다. 지하철이죠. 전동차라는 공간에 특정 대상은 이제 할머니가 있죠. 할머니, 그리고 승객이 나옵니다. 승객들. 그리고 이때 이제 소외된 인물은 할머니를 말하는 거고요. 이들과 또 할머니와는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행위, 뭐 관찰 행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전동차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승객의 운송에 있었죠. 운송, 이동 있습니다. 운송은 화물을 보통 운송한다고 하면 이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 어울리지 않는 현상은 할머니가 하차를 못 하세요. 하차를 못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제 교류, 공유,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품으로 가면 일상 공간은 이제 전동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은 2부류입니다. 일단 할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이질적 특성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하차를 이제 못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행위입니다. 꼼지락거리는 건 할머니의 행위고요. 꼼지락거리고까지만 하겠습니다. 꼼지락거리까지 하겠습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내가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이제 관찰 대상이면서 소외된 계층이다. 사회적 약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 관찰 대상.
만원 자동차는 이제 인원이 가득한,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10,000원 뜨면 이제 더 이상 승차를 못하죠. 탑승을 못하죠. 전동차 이제 지하철입니다. 그럼 지하철은 이제 요 공간이 이제 일상 공간이죠. 우리가 지하철, 수도권이나 좀 큰 도시는 타잖아요. 일상 공간에서 내리려고 할머니 하차하고 싶은 거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할머니 행입니다. 승객들은, 쌤 이번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관달세상 두 번째입니다.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높고 튼튼한 벽이 됩니다. 제목이 있는 벽이라고 하는 게 할머니가 내리고 싶어도 가로막혀서 못 내리는 거죠.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려도 할머니는 내리려고 중얼거려요. 그리고 떠밀어도 벽은 할머니 행입니다. 벽은 꿈쩍하지 않았다. 자, 이거를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길게 확장하겠습니다. 자,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벽은 사람들입니다. 승객들입니다. 현대인이고요.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했으나 할머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 할머니 사회적 약자죠. 물리적으로도 약하고요.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꼼지락거린다, 허우적거린다, 꿈틀거린다 이렇게 합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 승객들의 이제 벽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다시 한번 나온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리는 수록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 더 조이며, 세게 조입니다. 빈틈을 조입니다.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관찰했다는 거죠. 좀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이런 장면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할머니 내리려고 하면 우리 많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K컬처가, 우리 코리아의 민족 정신이 그렇습니까?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에서 뒤에서 왜 급하게 앰뷸런스 지나가면 홍해 갈라지듯이 자동차 쫙 갈라지잖아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배려심 없이 그러진 않을 텐데 아마 70년대, 80년대 어떤 각박한 사회의 모습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하철을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철이라는 별명을 붙였었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빡빡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대상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화자는 나가 되겠고요. 나는 이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두 부류로 보겠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있고요. 자, 할머니는 미약하고 보기에 나온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이 나옵니다. 승객들 쌤이 빨간 형광펜을 쭉 칠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노란색이 할머니가 되겠죠. 자, 승객들의 모습은 되게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요.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배려, 배려심 없고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그러한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을 상징한다. 다음에 상황은 전동차를 탑승했습니다. 전동차를 탑승해서 할머니와 승객들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자, 심리는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타인에 대한 관심 없는
배려 없는,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그러한 현대인 비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노란색은 제 할머니 이 행위입니다. 행위가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할머니랑 색연필 한번 꺼내볼게요. 선생님, 이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봅니다. 전동차이고요. 그 다음 할머니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입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상징하는 거는 이기적인 현대인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동차를 주목해 보면요, 전동차는 물질 문명의 이기죠. 물질 문명의 이기. 여러분, 이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기적의 이기가 아니라 이로운, 아주 이로운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도움되는 이로운 기술들, 기술의 기자하고 다르긴 한데요. 개발된 그런 문명에서 사용된 물건들이란 뜻입니다. 뭐 세탁기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게 전동차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 일단 보시면 두 가지 볼게요. 일단 얻다가 있는데 얻이 있고 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얻다, 아다, 얻다, 얻다. 여기 있죠, 그죠? 위에도 엿다, 얻다. 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다는요, 가군, 이거 랩에서 라임, 그 다음에 종결어미,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얻다, 앗다, 현재형 아니고 과거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과거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할머니가 점점 옥죄고 있어요. 옥죄고 있어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죠? 심해집니다. 우리 그 음악에서 크레센도 알죠? 크레센도. 점점 커지는 거. 크레센도입니다. 크레센도. 이 스펠링도 잘 모르는데 막 썼네요. 그죠? 크레센도라 쓰지 않겠습니다. 국어에서 점점 커지는 거 점층법이라 합니다. 반대말 점강법이고요. 점층적인 전개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할머니와 승객은 지금 대조가 됩니다. 할머니와 승객은 대조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 이런 느낌이죠. 배려심 없는 사람. 그래서 계속 행동이 빨간색, 노란색이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뭐 태아의 발자국 같은 의미 정도는 되게 미약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태아가 아무리 발가락을 꿈틀거려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유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한 장면을 포착해서 예리하게 현대인을 비판한 작품이다. 되게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고 했던 이유는 일단은 좀 짧아요. 지난번 수능과 좀 짧고요. 그 정도의 수준의 작가로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윤동주는 거의 뭐 어나더 레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적 이 시가 좀 쉬워요. 그 사람이 세세히 해석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싶은 강의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올해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수능 완성도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도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쌤 강의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종로학원 출신입니다. 종로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건 어떻게 끄는 거지?
지금 영상을 못 끄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꺼지나요?